반갑습니다. 수족관장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수족관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물고기 같지 않은 친구들하고 유튜브에서 말하기 껄끄러울 정도로 비싸면서도 물고기 같지 않은 애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초보자분들 시선으로 딱 봤었을 때 키우는 방법부터 왜 키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물고기 같지 않은 종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뒤에 진열장이 크게 많이 있는데 카메라 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한 마리만 들고 나왔거든요. 형님들,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베타라는 종이 아마 전국 어디에 있는 수족관에 가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컵에다가 넣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고 분양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베타를 물고기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베타가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덜 갑니다.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대부분 키우시는 분들이 물고기 처음에 호기심에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마음이 좀 외롭고 어딘가에 위로받고 싶고 아니면은 친구가 하나 필요해서 책상 위에다가 놓고 보면서 키울 만한 친구가 필요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물고기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히터는 해주면야 좋지, 히터는 해주면야 좋은데 굳이 히터를 쓰지 않아도 되고, 여과기나 콩돌 같은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얘네는 호흡기관이 다른 물고기랑 다르게 하나가 더 달려있기 때문에 뭐 기폭이나 여과기가 없이도 호흡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게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기폭이나 여과기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 다른 물고기들처럼 넓은 환경이 필요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물고기보다도 뭐 이런 말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약간 인테리어 소품 같은 느낌이 줄 정도로 사람의 손이 별로 필요가 없는 물고기이기도 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재미있는 물고기이기도 하면서 개체들마다 성격이 다른 것도 이 친구들 특징이기 때문에 정말 물고기한테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같지 않다라는 얘기 했던 거예요. 저희 매장에도 지금 저기 뒤편에는 베타가 여러 마리 있어가지고 제가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먹이를 줘가면서 이 친구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밥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지느러미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축양 상태를 봐가면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수입 개체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날라왔었을 때는 뭐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 손을 얼마나 많이 타느냐, 제가 밥을 얼마나 신경 쓰고 많이 주고 검역을 하냐에 따라서 얘네들 활성도도 달라지고 지느러미 질감도 달라지고, 빵이라 그러죠. 체형도 조금씩 살이 붙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수족관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게 너무 즐거운 거죠. 제가 약간 삼신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요즘 베타한테 푹 빠져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가로 세로 높이 15cm에서 20cm 정도 수조면은 충분합니다. 더 넓을 필요는 없어요. 뭐 넓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교배까지 시키고 어쩌고 할 거라면은 딱 뭐 20cm 정도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20cm 정도면 아주 딱 적당한 사이즈고, 자이언트 베타도 아니고 나는 산란도 안 시킬 거야 정도라면은 요런 플라스틱통 인터넷에서 한 8,000원에서 10,000원이면 팔거든요. 요런 거 하나 사다가 키우시면 되는데, 이제 물을 받아놓으신 수돗물로만 키워도 충분합니다. 요 베타 열심히 하시는 매니아님들 뭐 케타추나 알몬드이 물인 거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뭐 하면야 당연히 좋지, 하지만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수돗물로만 키워도 충분하다. 받아놓은 수돗물이에요. 염수 날린 거. 그리고 밥은 뭐 하루에 한 번만 줘도 충분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입되어 온 개체가 약간 좀 사이즈가 작기도 하고 지느러미가 조금 서운해서 하루에 5끼 정도는 먹이고 있어요. 이 친구도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계속 밥 주면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지느러미가 뭐 신문지 한 장이었다면 이렇게 밥 자주 먹이면은 지느러미가 A4 용지 한 2장 정도 붙여놓은 것 마냥 조금 더 두툼해지고 애들 질감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은 좀 더 좋은데, 사실 이것도 저 같은 미친놈들이나 그렇게 키우는 거지, 집에서 키우실 거면은 밥 솔직히 하루 이틀 그냥 까먹고 안 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만큼 이제 손이 안 가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뭐 주변이야 당연히 좋지. 이게 그래도 애완동물인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하셔도 얘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물 가는 거는 먹이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 어항에 지금 우리가 뭐 콩돌이나 기포기 막 이런 거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가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나 여행 갈 거니까 미리 밥 부어놓고 가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진짜 간혹가다 있어. 근데 이 밥도 어항 안에 오래 있으면 썩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행 가실 때는 먹이자 동급여기도 요즘 제품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시거나,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굶기는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라바이트를 지금 5달 정도 주고 있고, 간혹가다 이런 질문 하시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베타 밥 많이 먹으면 변비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님들이 있는데, 또 물고기 소화제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 거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그냥 사다가 밥에다 이렇게 쓱쓱 비벼가지고 주면은 또 그냥 똥 기가 막히게 잘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사람도 변비가 걸리는데 물고기라고 안 걸리겠어? 혹시라도 걸리면은 또 쓸 수 있는 그 유산균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물고기 키우는데 밥 주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얘네들 밥 많이 먹으면 크는 게 다른데 또 잘해주면 좋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히터 얘기인데, 온도에 대해 굉장히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배탈을 가지고 대회를 나갈 거면은 좀 고온에서 한 28도 정도 되는 물에서 밥 많이 주고 이렇게 키우면은 사실 저온일 때보다는 잘 자라죠. 대사량이 증가하니까 물고기 살집도 좀 오르고 지느러미들이 이제 풍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보는 맛이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만 키워도 잘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굳이 히터까지 써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히터를 쓰는 것도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저는 히터 때문에 불나거나 좀 인생 이렇게 좀 피곤해진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조그마한 어항에다 히터까지 넣어가지고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면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뭐 히터 쓴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굳이 없어도 돼. 자, 그리고 이제 기포기하고 여과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는데 기포기하고 여과기 같은 경우에 쓸 거면은 물살을 살살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수류를 이겨내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이것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란 말이야. 이게 힘들어지면은 얘네들이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도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물고기랑 다르게 호흡기관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사실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으니까 굳이 또 이걸 달아야 되나 싶기도 해. 뭐 써서 나쁠 건 없지만 쓸 거면은 살살 켜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친구도 환수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막 밥을 들이붓지 않고 적당히 줬었을 때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씩 물을 한 4분의 1 정도 빼고 다 갈아줍니다. 근데 이제 갈아줄 때 받아놓은 물로 갈아주되 이 친구도 또 온수 생각한다고 우리 매장에 그러시는 손님이 있었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좀 식혀가지고 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물고기 온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받아놓은 물, 실온에 있는 받아놓은 물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환수하셔도 이 친구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친구들 키우실 때 플레어링이라는 걸 시켜주시면은 이 친구들 지느러미 성장에 도움이 좀 되는 편이에요. 이 베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컷을 많이 키우시는데 수컷들은 서로 보면은 지느러미를 쫙 펴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취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느러미 펴짐을 보는 것도 이 친구들의 매력인데 하루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걸 시켜주면은 지느러미 형태가 아름답게 자란다고는 해요. 근데 그냥 애초에 좋은 물고기가 이쁘게 자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여간에 이 친구들을 2마리를 사가지고 평소에 딱 붙여놓고 칸막이를 껴놓고 서로 못 보게 하다가 이거 칸막이 싹 뽑아가지고 서로 플레어링 시켜주는 거 보는 것도 이 친구들의 매력입니다. 수족관 장사하는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친구들만큼 죽이기 어려운 물고기도 없고 가장 간편하게 키울 수 있을 만한 것도 얘네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기에는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 친구들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애기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오늘 베타를 소개해봤고 이번에는 말하기 껄끄러울 정도로 비싸지만 물고기 같지 않은 물고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난주 분양 가격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매장 기준으로 5만원짜리도 있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마리에 200만원, 3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에서 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형님들 우선은 5만원짜리 난주는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물고기 같아요. 이거 그냥 뭐 근사한 물고기구나. 그윽한 물고기구나. 이거 아기자기하고 그냥 물고기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되는 난주들은요. 형님들 집에서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우리 집에 물에서 살 수 있는 강아지가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주 땡땡하고 물고기를 넘어서 야 이거 어디 천상계에서 온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인가 이런 약간 영물 같은 맛이 굉장히 강해요. 이 어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난주협회 협회장으로 계신 야마다 요시토 씨의 댁에 가서 직접 제가 분양받아온 고급 난주들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난주들 중에는 아마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난주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협회계 난주라고 하는데 협회계 난주가 뭐냐면은 옛날에 일본에서 양어장 사장님이 그 시대에 재력도 좀 있고 지식인들을 좀 모아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키우면서 우리가 난주 협회를 좀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좀 이제 재력도 좀 있고 지식도 있으신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난주 협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회계 난주가 탄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도 일본에서 굉장히 비싼 고기예요. 뭐 구글에다가 뭐 몬덴 난주 아니면은 뭐 재팬 난주 뭐 이런 거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야마다 난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현지에서 이 친구들 가격이 어느 정도의 분양이 되는지 나오는데 요만한 난주 조그만한 애들이 뭐 제가 엊그저께 검색해봤었을 때는 10마리에 800만 원? 막 이렇게 분양하고 하여튼 일본에서도 고급 취미예요. 이게 뭐 당연히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협회계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사실 이게 지금 뭐 제 유튜브 채널이 일본 사람들이 안 봐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랑 저희랑 경매를 같이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일본 사람들이 물고기를 얼마에 사오고 얼마에 파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일본 붕어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마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취미로 물생활 하기에는 접근성은 당연히 본토인 일본이 낫겠지만 같은 물고기라면 가격은 아이러니하게 한국이 더 싸요. 이게 저도 지금 물고기를 판매하면서도 이게 똑같은 난주 뭐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있는데
똑같은 일본 난주를 일본 사람도 일본에서 취급을 하고 저도 지금 한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돈 주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더 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말 그대로 일본에서도 고급 취미이고 한국에서도 사실 이렇게 취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알아야 사실 뭐 가격을 떠나서 이 난주가 실제로 봐서 진짜 그윽하고 이런 한번 뽕에 맞아야 한번 이 일본 난주 뽕에 맞아야 좀 사람들이 해볼까 생각도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중국에서도 오고 태국에서도 난주가 옵니다. 하지만 일본께 아무래도 이게 종주국이다 보니까 확실히 달라. 이게 뭐 제가 유튜브에다 영상 보여주면서 백날 말해도 눈으로 볼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고급 난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 와보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매장 붕어 어항에는 여과기가 없어요. 이 붕어라는 게 형님들 생각해보세요. 연못에서도 엄청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게 붕어예요. 근데 네이버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붕어 잘 죽는다, 뭐 약하다느니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축양 안 되거나 검역 안 된 고기를 사서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붕어만큼 안 예민한 고기도 없어요. 그냥 진짜 막 키워도 괜찮아. 밥을 들이부어도 들이부는 대로 먹고 싸고 그냥 물이 좀 들어줘도 이렇게 이상이 없는 게 붕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환수도 좀 해주고 그 어떤 키움에 있어서 자기만의 철학이 있으니까 환수도 하고 먹이도 양 조절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냥 고기 자체 본질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멀쩡하게 검역 잘 되고 축양 잘 된 고기라면은 붕어만큼 예민하지 않은 고기도 없고 잘 안 죽는 고기도 없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붕어 키울 때 뭐 어항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수면적 자체가 넓은 통에서 키우면은 더 그윽한 맛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붕어 매니아들은 폭이 450이 아니라 600짜리 어항에서도 많이들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붕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두자 광폭 정도만 돼도 적당할 텐데 이렇게 고급 난주 하시는 분들은 프라베라 그래가지고 가로가 약 1m 정도, 폭이 한 7, 80 정도 나오는 이런 프랍에서 많이들 키우시고 그리고 FRP라 그래가지고 그런 소재의 넓은 탕 같은 거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도 맞추는데 그게 크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따로 만들어서 사용도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아크릴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플라인테크라는 업체 형님들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장님 계시는 업체인데 이 플라인테크가 아크릴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입니다. 뭐 어항업체라고 하기에는 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 이제 아크릴 전문 기술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수조를 제작해봤는데 제가 전세 사기가 끝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번 질러봤어요. 그리고 플라인테크 사장님이 또 저를 생각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좋은 가격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놨는데 너무 행복해요. 우리 형님들도 여건이 되신다면은 이런 넓은 1m에 1m, 폭 50cm짜리 수조 이런 거 하나 놓고 집에서 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상면으로 봐도 근사하고 한쪽 면만 아크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옆에서 봐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진짜로 지려요. 이거는 뭐 내가 유튜브로 말하는 것보다 우리 매장 와서 보시는 게 확실히 이게 뽕 맞기가 좋거든요. 눈으로 보면은 진짜 와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비싼 붕어들도 따지고 보면은 검역 잘 된 물고기라면 굳이 어항 같은 거 설치하지 않고 환수만 잘해줘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난주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형님들 우리 수족관장씨 채널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아저씨입니다. 남자고 아저씨예요. 우리 남자들이 하는 취미가 보통 카메라, 자동차 이런 고가의 취미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물고기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취미입니다.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에 30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싼 거 맞아. 300만 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짜리 암수 한 쌍만 갖고 있으면 이 취미에서 끝판왕으로 갈 수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자동차 동호회 가가지고 내가 꺼드럭거리려면 적어도 뭐 벤츠, S클래스 뭐 이런 거 정도는 타고 다녀야 내가 좀 꺼드럭거리고 어우 나 가오 좀 살리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300만 원짜리 한 2마리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진짜 꺼드럭거릴 수가 있어. 나가서 술, 담배 안 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이거만한 게 없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간 한번 제가 손님들한테 이런 거 비싼 거 사라고 권유는 못해. 근데 집에다가 얕고 넓은 수조 설치할 수 있고 머리에 지금 막 뇌가 물고기로 뒤집혀 있었으면은 한 번은 키워볼 수 있을 만한 금액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 그윽하고 근사하고 이만한 게 또 없어요. 그냥 이거 끝판왕이었어. 형님들 한숨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